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 집생활 장려 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 요정 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022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져봤는데, 이번에는 2022년 다양하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했는데요. 미모의 저희 박사님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이수진입니다. 엄친딸. 엄친딸 여기 서울대 나오셨네. 이렇게 이쁘면은 이거 진짜 약간 배신이에요. 저희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부산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거를 저희가 2022년 내년 트렌드로 꼽았던 이 러스틱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네. 이 러스틱이라는 것은 사실 시골의 뭐 촌스러운 이런 영어 단어인데, 우리가 미래 트렌드로 꼽은 것이 이 러스틱 라이프였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요, 그냥 훌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멍 맛집. 멍맛. 멍 때리기 좋은 곳, 막 불멍하기 좋은 네, 곳 이런 거. 맞습니다. 알죠. 네, 특히 요즘 사람들 힐링하기 위해서 시골이나 뭐 옥캉스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촌캉스 이런 말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훌쩍 시골로 떠나는 게 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냥 머무는 거예요. 요즘에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요즘에 또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저 또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5도 2촌입니다. 이거는 퀴즈 아니라 이거 약간 사자성어 같은데 지금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건가요? 네. 5도 2촌이라는 뜻은 네. 5일간 도시에서 살고 이틀간 촌에서 산다, 이런 뜻이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렵네요. 약간 신조어죠? 이게요, 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도시에서 5일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인프라를 즐기되 이틀 동안은 이제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게 훌쩍 떠나는 걸 넘어서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이런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완전 사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귀농하고. 네, 이런. 귀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예 도시에서 시골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파밍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러스틱 라이프였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 4단계라 그래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러스틱 라이프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요, 2022년에 더 부각이 됐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나노사회였거든요. 이 나노사회에서는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고 개인화, 파편화되는 사회를 저희가 나노사회라고 했는데, 네. 자, 나노사회에서 혼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인간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러스틱 라이프가 생겼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그냥 새로운 트렌드일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것은 트렌드 자체라기보다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원래 갑자기 없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 딱 등장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그러한 트렌드가 조금씩 감지가 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 더욱더 촉발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도농 간의 고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학교 간의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미 맞아요, 진행이 되고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더 부각이 된 것이지, 그래서 바뀐 것이 속도이지 그 트렌드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또 살펴봐야 할 트렌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 막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거 진짜 많았잖아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것은 새롭게 자신만의 어떤 루틴, 그럼 일상을 잘 체계화시켜서 이뤄내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루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배경은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너무 핵심인데,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아진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코로나 이후?
건강? 건강 챙기기랑 괜찮습니다. 지금 침 바짝바짝 마르고 지금 약간 계속 시험 보는 느낌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편하게 마음 가지십시오. 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돈이라는 것은 특히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확보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인데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도 많이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도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일상의 자유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쵸. 자, 우리가 일상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혹시 야간 자율 학습 하셨나요? 저 했죠. 저 10시까지 했어요. 10시까지 하셨군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자율이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게 자율이었다면 제가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정말로 일상에서의 자율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자율 시간이 많아지면요 해이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계적인 작가들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분들이요 정말 일상이 촘촘히 다 짜여 있대요. 아침 9시부터 11시, 12시 이렇게 뭐 탈고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굉장히 규율을 갖춰 나가는 게 사실 일상의 자유도가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일상의 자유도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바른 생활 루틴이가 더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촘촘하게 짜고 안 되면 마음 아파하긴 하지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건강도 신경 쓰게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이렇게 건강에 힘을 쏟는 사람들도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하경 씨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요즘에 건강을 많이 챙기세요. 맞아요. 예전에도 우리는 건강이 많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건강이란 가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인데 네. 근데 퀘스천은 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을 챙기고 홍삼을 그렇게 드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맞아요.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헬시 플레저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건강을 많이 추구하면서 건강 시장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영양제 시장도 많이 진짜. 증가했고요. 더불어서 요즘에 제가 또 퀴즈를 자꾸 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어다행다. 어다행다? 어다행다. 어차피 다 사라질 건가? 막 이런 건가요? 너무 무섭네요. 맞아요? 아니요. 저 맞춘 줄 알았네. 예.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아. 입니다. 네. 이게 사실 2030 젊은 친구들이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를 아주 잘 드러내는 핵심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시 플레저라는 게 예전에는 뭐 1일 1식, 뭐 우리가 몸에 좋은 건 입에도 쓰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다면 그렇지 않고 어차피 할 거면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하자. 그래서 헬시 플레저입니다. 바른 생활 루틴이와 헬시 플레저의 공통점, 뭔가 일도 잡고 휴식도 잡고 이런 다 조화를 도모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또 나노 사회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틴이가 스스로 된다든지 헬시 플레저를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진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늘어날수록 뭔가 절제도 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으니까 시장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시장 자체는요, 그 소비자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야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헬시 플레저, 특히 건강 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그 건강과 즐거움을 같이 추구하는 요소를 같이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까 제가 러스틱 라이프를 말씀 주셨을 때 이 러스틱 라이프를 어떻게 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이 트렌드를 접목해볼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다른 이런 강릉이라든지 또 다른 문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러스틱 라이프를 트렌드하게 잘 접목한 사례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부산시에 맞는 부산만의 어떤 명물을 더 부각시키면서 러스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소비 트렌드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뭔가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집콕러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 넓혀줄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박사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